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요즘 참 이 반도체 쪽이 흐름이 많이 아쉬웠는데 네네. 그래도 오늘 이 녹화일 기준 오늘은 조금은 소폭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간만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네네. 왜 그런지 업황을 조금 분석을 네네.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파츠가 좀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네네. 좀 파츠 쪽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반등이 나왔는지 좀 분석해 네네. 주시죠. 일단 실적은 너무 잘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1분기 실적 나오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했는데 일단 수요에 대한 부분들 걱정. 지금 뭐 계속 중국 셧다운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총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기저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그죠? 작년보다 더 지금 암울한 상황이죠. 그 전쟁 나는데 스마트폰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동유럽 쪽에서 막 수요가 확 빠지고 네. 그리고 중국이 또 생산 못 하니까 또 못 팔고 그리고 이제 TV 같은 경우는 언택트 쪽에서 이제 계속 수요가 좋았었는데 이제 TV 쪽 수요에 대한 걱정도 그죠?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 그리고 네. 노트북 PC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하면서 샀던 많이 노트북들이 썼는데. 그죠? 이제 뭐 연간으로 뭐 원래 1억 5천만 대 시장이었어요. 네. 노트북 PC는 그런데 이게 코로나 19 이후로 계속 2억 5천만 대씩 팔렸거든요. 그럼 1억 대가 더 수요가 더 붙은 건데 이게 또 정상화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서버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서버 쪽. 네. 서버가 상쇄해 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 같은 경우는 PBR로 봤을 때 거의 항상 이 락바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대충 사면 대부분 먹는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근접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감안해서 저가 매수세 네. 들어왔고 이제 대충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거 PBR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수요들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역사상 살펴봤을 때 이 네네. PBR에 이제 살펴보면은 그래도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겠죠? 맞아요. 여기서 밀려봐야 얼마나 더 밀리겠냐 이런 걱정이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삼전에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좀 이 5나노 이하 공정 수율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나올까 조금 그런 네. 우려들도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코멘트가 네네. 있었다면서요. 네네. 이거는 정말 대표님이 네. 알고 있는 그 굉장히 네네. 소중한 정보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괜찮다 수요 뭐 네. 생각보다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삼성에서 공식 코멘트를 해준 거죠. 네, 이제 그 동안의 우려가 뭐였냐면 삼성이 4나노 수율이 35%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게 그 퀄컴 같은 아주 우량 고객들이 뭐 TSMC로 전량 이동한다. 그래서 고객들도 빠진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주가를 끌어내리는 어떤 심리적으로 그런 포인트였는데 네. 수율이 굉장히 궤도에 안정화됐다. 그리고 고객사들도 빠지는 것들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네. 수준의 쇼크는 아니다라고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우려를 조금씩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가 반등에 조금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지 네. 힘이 있는지 이제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2분기 고정거래가 디램 네. 고정거래가에 대한 이게 하락 우려들이 또 많았잖아요. 작년 내내. 그런데 뭐 약간 상승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오히려, 네. 고정거래가 스팟 가격 아니고 네 이게 좀 네. 이제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이 자꾸 스팟 가격하고 고정거래가 이렇게 약간 헷갈리시는데요. 네, 그게 네. 별개죠. 사실 별개 시장입니다. 별개 네. 시장인 거죠. 물론 이제 서로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음. 별개 시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그래도 약간은 마음은 조금 놓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파츠 쪽 시장으로 들어가 보자면 TCK, 네네.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 저희가 한 4개월 전쯤에 이 파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또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아니 좀 약간 이 반도체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빠지고 있는 반면에 이 파츠 쪽은 네네. 오히려 네.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대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건가요? 일단 반도체 업황 다 안 좋다고 그러는데 네. 회사들 보면 계속 투자를 몇백억 몇천억씩 막 질러대거든요.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도체 업황하고 주가는 또 이제 약간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선단 공정이라 그러죠.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5나노, 4나노 첨단 공정들이 이제 투자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디램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18나노, 19나노 이런 것들이 생산되다가 지금은 이제 16나노, 14나노로 되잖아요. 그래서 선단 공정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시각을 할 때 플라즈마를 굉장히 짧고 강하게 때려요. 그 챔버 내에서. 네. 그럼 짧고 강하게 때리면 웨이퍼도 그렇게 시각이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부품들도 케미컬이나 플라즈마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빨리 상하는 거예요. 빨리 상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부품을 많이 갈아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첫 번째는 많이 갈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빨리 안 상할 수 있게 어떤 물질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물질에다가 코팅이나 세정을 해서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투자 흐름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파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파츠는 이제 반도체 이제 전공정 쪽에 쓰이는 파츠들이 있고, 뭐 후공정 쪽에 쓰이는 파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공정은 이제 우리 그 체인버 안에 들어가는 증착이나 식각 쪽, 뭐 노광 쪽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파츠들이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식각 공정에 쓰이는 웨이퍼를 잡아주는 뭐 링 있죠. 링. 만약에 웨이퍼가 피자라 그러면 피자가 이렇게 안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건데 이제 얘도 그럼 같이 맞을 거 아니에요. 플라즈마를. 그러니까 상합니다. 보통은 기존에는 실리콘 소재를 썼어요. 이 반도체가 실리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하고 똑같은 걸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리콘은 또 이제 빨리 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는) 소재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요즘에는 이제 원래 또 쿼츠라는 소재를 또 되게 많이 써요. 쿼츠는 석영입니다. 석영. 네네. 석영.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제 석영 소재인데. 물질들 중에 하나. 그렇죠. 석영은 자연계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평평하게 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 반도체는 평평해야 또 유니포미티가 나오기 때문에 석영 소재를 많이 써요. 그리고 석영이 실리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물성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뭐 오염되거나 뭐 이렇게 손상되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는 이런 이제 뭐 웨이퍼 캐리어나 뭐 비커 이런 데도 석영 유리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빨리 상하겠죠. 유리도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실리콘도 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오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합성 쿼츠, 천연 쿼츠 외에 합성 쿼츠 같은 것들을 또 쓰기도 하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링 쪽이 제일 많이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링 웨이퍼하고 링을 올려놓는 그 밑에 이제 정전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자를 놓는 밑에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착이나 식각은 여러 가지 가스를 반응시켜서 이거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뭐 위에 방막을 입히든지 아니면 깎든지 하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가스가 들어오면 이걸 플라즈마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게 일렉트로드라는 부품이고요. 그리고 그 일렉트로드를 잡아줄 수 있는 이 일렉트로드는 우리 이렇게 판때기에다가 구멍이 굉장히 미세하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렉트로드인데 일렉트로드를 또 잡아줄 수 있는 가이드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공정 쪽에서 쓰이는 이제 파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은 테스트 쪽에서 이제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널 테스트에 쓰이는 소켓. 반도체를 완전히 다 만들고 나서 이제 꽂아서 얘가 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제 하는 이제 소켓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웨이퍼 상태에서 또 이게 칩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게 있어요. 뭐 EDS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오늘 어렵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트하는 이제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어요.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고 이제 프로브 카드를 만들기 위한 또 부품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소켓을 또 올려놓는 밑에 PCB가 있습니다. 그게 인터페이스 보드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소모품들이 계속 반도체 라인이 흘러갈수록 계속 이렇게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일어났잖아요. 다 금캐로 갔잖아요. 근데 금을 캔 사람 많이 없지만 청바지하고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반도체 쪽에 요즘에 반도체 굴게 한다고 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청바지하고 곡괭이를 파는 업체가 이 파츠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 업황이 어떻고 저떻고 파츠는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청바지랑 곡괭이는 계속 맞습니다. 팔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EUV 공정을 쓰면서 파츠 쪽에 좀 서플라이 체인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 네네.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EUV 쪽도 이제 파츠가 많이 바뀌어요. 네. 우리 뭐 흔히 이야기하면 EUV용 PR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는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고요. 거기는 이제 케미컬이죠. 네. 그러면 이 또 EUV 공정을 쓰면 이 마스크라는 부품이 있어요. 마스크. 네, 마스크. 마스크는 이제 사진을 현상할 때 여기 이제 그거를 실리콘에다가 이걸 딱 사진을 찍으려면 이제 요 그 회로가 그려져 있는 이 판이 있어요. 석판. 이걸 이제 EUV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밑에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다 사진을 찍는 건데 네. EUV라는 게 극자외선이잖아요. 그 빛이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상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우리나라가 하진 않아요. 마스크는 일본의 호야라는 업체가 굉장히 잘하고요. 네. 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회로를 그리기 전에 이 원재료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블랭크 마스크라는 건데요. 네. 회로를 그리기 전, 그리기 전. 네네, 그리기 전 이제 이게 그냥 빈 판이죠. 이게 블랭크 마스크라는데 이게 SNS 테크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가 또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네. 몇 억, 뭐 수십억 합니다. 이거를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 휴대폰에다가 보호 케이스 이렇게 붙이잖아요. 아, 필름. 네. 네네, 필름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거 같이 이제 펠리클이라는 걸 붙여요. 이제 파츠하고 그리고 이제 좀 빛에 좀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마스크에 붙이는 펠리클이라는 소재를 이제 SNS 테크, FST 뭐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파츠 업체들이 파츠랑 더불어서 세정 이제 코팅까지 네네, 이렇게 더 좀 네네. 다양하게 확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단 이제 그 진공 체인버 내에서 이게 플라즈마가 굉장히 세지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도 빨리 상하니까 물질을 바꾸는 게 제일 좋죠. 뭐 이제 실리콘 쓰다가 SiC를 쓰면 뭐 수명이 50%가 늘어나고 쿼츠 쓰다가 뭐 합성 쿼츠를 쓰면 좀 더 수명이 길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물질을 바꾸면 또 공정 조건이 바뀌어요. 아. 그래서 좀 이제 마냥 다 바꿀 수가 없는 문제가 그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실리콘을 쓰다가 SiC를 쓰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미세한 파티클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SiC 같은 경우는 낸드 네. 플래시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디램이나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서는 아직까지 SiC를 거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파츠를 오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겉에 묻어 있는 케미컬들을 좀 잘 씻어내고 아. 그리고 이제 케미컬들한테 좀 빨리 상하지 않게 이렇게 코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세정하고 코팅 쪽이 또 새로운 먹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켓이랑 프로브 카드는 후공정 쪽에서 좀 많이 쓰인다고 이제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후공정 서플라이 체인에서 좀 주목할 만한 파츠 기업들과 또 이 소켓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그 반도체 전공정 팹에서 나오면 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는 웨이퍼 상태죠. 동그란. 네, 그죠?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 그 바둑판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죠. 반도체 다이들이. 네네네. 이게 그러면 어떤 다이는 양품일 거고 어떤 건 또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웨이퍼 상태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EDS라고 해서요. 프로브 카드로 가지고 여기 테스트를 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프로브 카드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웨이퍼가 있으면 네. 여기 딱 덮으면 여기 침이 딱 나와요. 그래서 침이 이게 반도체 단자에 딱 닿아서 전기를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전기를 흘려 보냈는데 돌아오는 놈은 양품, 안 돌아오는 놈은 불량품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면 얘도 계속 하면 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프로브 카드를 하는 회사는 뭐 국내 TSE라는 회사가 있고요. TSE.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 프렌드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프로브 카드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이거를 이제 반도체 그 웨이퍼를 또 자릅니다. 잘라서 후공정 패키징을 하겠죠. 네. 이제 패키징을 하면 반도체 소자가 나오잖아요. 이 소자 상태에서도 또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를 해야 또 됩니다. 테스트를 해야 되네. 예, 그게 파이널 테스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소켓에다가 꽂아서 이 전기를 또 흘려보내서 제대로 되는지 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열에서 고온 상태에서 작동을 잘하는지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번인 테스터라고 해서 번인, 네, 번인. 번인. 네, 네. 그 굉장히 어떤 뜨거운 이렇게 그 한정막 같이 뜨거운 데다가 태워보는 건가? 네네 넣어서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열이 나는데 발열에 그죠? 강한지. 네, 강한지 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버닝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데 필요한 또 소켓들이 있습니다. 뭐 국내 소켓 3대장이라 그러면 리노공업, TSE, ISC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셨던 리노공업, TSE, ISC 이 세 가지를 좀 비교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제 세계 업체가 국내 3대 어떤 소켓 3대장이라고 그러죠. 네. 소켓 쪽에 3대장 업체인데 리노공업은 그동안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라 그러죠. 네. 이쪽을 주로 대부분 했고요. 그리고 이제 TSE하고 ISC는 메모리 쪽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방식도 좀 달라요. 리노공업은 이제 포고 핀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바늘이 딱 내려와서 이게 스프링이 있는 거죠. 볼펜처럼 딱 누르면 이게 내려와서 이제 침이 반도체 토저에 닿아서 전기를 흘려보내서 돌아오는 걸 이제 파악하는 핀 타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TSE하고 ISC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입니다. 반도체를 가지고 꾹 밑에 누르면 압력이 이렇게 돼서 밑에 전기가 통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구조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이 실리콘 러버라는 타입이 원래 메모리에만 쓰이다가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쓰이기 시작합니다. AP 같은데.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실리콘 러버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포고핀 타입 기술도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떤 리노공업이 압도적인 1등이지만 네. TSE와 ISC가 또 약진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빠르게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네. 또 이 중에 TCK, 하나머터리얼즈, KNJ 여기는 또 SIC 맞나요? 네네. 실리콘 카바이드 SIC 링, 네네. SIC 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다를까요? 네, 뭐 원래 그 링은 실리콘을 썼죠. SI 링을 썼어요. SI. 기존에는. 네. 기존에는 SI 링을 썼는데 이게 빨리 상하다 보니까 좀 오래 쓸 수 있는 SIC 링을 썼는데요. 네. 보통 수명이 한 50% 길어집니다. 실리콘 대비해서 SIC를 쓰면 네. 단가는 2배가 비쌉니다. 어, 원래는 TCK가 독점을 했었어요. 네. 100% 독점을 하다가 하나머티리얼즈하고 KNJ가 이 시장에 들어온 거죠. 진입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 뭐 TCK가 좀 과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하나머티리얼즈하고 KNJ가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실리콘 소재를 하던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SI 링을 했겠죠. SI 링. SI 링 쪽하고 일렉트로드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SI 쪽이 계속 SI 시장을 잠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어 차원에서 SIC 시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고요. 네. KNJ라는 회사는 원래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가공 장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SIC 기술을 확보해서 이제 시장에 진출한 거고요. 반도체 파츠가 약간 이 우리 자동차 사면 순정하고 교체 시장이 다르잖아요. 그쵸.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이 네.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어요. 네. 그럼 비포 마켓은 장비 회사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텔 같은 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한테 이제 파츠를 납품하는 게 비포 마켓이고 네. 애프터 마켓은 이제 이 장비를 쓰는 회사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다 납품하는 이제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애프터 마켓 시장인데요. 네. 비포 마켓 시장이 애프터 마켓보다 훨씬 마진율이 좋아요. 네. 순정이니까. 순정이니까 순정은 비싸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TCK하고 한나머티리얼즈는 네. 비포 마켓 업체입니다. 그리고 KNJ는 애프터 마켓, 애프터고. 네, 애프터 마켓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프린터, 뭐 잉크, 정품 카트리지, 교체 카트리지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 이쪽도 그러면은 약간 소켓 쪽이랑 네. 비슷한 것 같은 게 네네. 소켓 쪽도 리노공업이 잘하고 있는 거를 TS랑 ISC가 네네.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그렇죠. 이쪽은 또 TCK가 잘하고 있는 거를 하나모터리얼즈랑 KNJ가 빠르게 따라잡고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리고 이제 네. 중요한 포인트가요. 시장이 너무 급성장하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성장하니까 네, 막 성장. 예. 뛰어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1등 업체 뭐 요렇게 파이는 똑같은데 계속 1등 업체 점유율을 막 뺏어오는 게 아니라요. 네. 이 시장 자체가 너무 빨리 커지니까 1등 업체가 다 공급을 못 해요. 그러다 그 보니까 부분들을 네네 채워주는 이제 거구나. 그래서 2등 업체, 3등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요 시장의 어떤 성장 부분을 커버해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레드오션화된 시장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다.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파이가 네. 더 커지는 것을 그렇죠. 예, 또 그렇죠. 뭐 같이 1등 분배를 업체도 받는? 그래서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파츠 업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조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선들 속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반도체 쪽이 그렇게 업황이 나쁜 건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라는 점까지 기억을 해줘야겠네요.
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너무 그렇게 막 긴장하고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녕. 영상에서 만나요.